이정민 씨 어디 갔다 와? 요 앞에 흡연하고 옵니다. 30분 전에도 나갔었잖아. 전화는 왜 안 받는데? 그래도 담배 피우는 시간인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의 맞아요. 영역일 수 있어서 네. 업무 능률이 더 안 오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그럼 질문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씩 뽑아가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뽑아볼까요? 네. 요거 맞죠? 급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요즘 담배 피우러 나가는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이정민 씨 어디 갔다 와? 요 앞에 흡연하고 옵니다. 졸지에 담배 피는 여자가 돼버려. 괜찮아요. 저 노담입니다. 30분 전에도 나갔었잖아. 전화는 왜 안 받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담배 피우는 시간인데. 수시로 담배 피우러 나가서 10분 이상 떠들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 돈 주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또 담배 안 피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 같은 시간 일하는 거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일하면서 흡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참 요즘엔 이런 거 가지고 한마디 하면 꼰대라고 하니 말하기도 뭐하고 괜히 나만 쪼잔한 사람 된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신경 안 쓰이도록 확실하게 근무 시간에 대한 사내 규칙을 정한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이 담배와 관련한 고민하시는 사업주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네. 실제로 들어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참 법적인 거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냥 군대에서도 누군 담배 피고 누군 담배 안 피고 이러면은 담배 안 피는 입장에서는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담배를 배우고 오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남들은 담배 피러 나가는데 나는 안 피니까 일부러 커피 한 잔 마시러 더 나갔다 오고 말씀하신 대로 사내 규칙으로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렇게 좀 제한을 걸어두는 거는 사실 가능은 할 거예요. 가능은 할 텐데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쵸. 법적인 영역보다는 네. 조직 문화의 영역일 맞아요.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이 사업장의 자문노무사라고 한다면 좀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교육을 안내드리고 근로자분들께도 이렇게 잦은 흡연은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한 휴게 시간을 갖는 거와 마찬가지인 측면을 좀 인지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한테 너무 큰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업무 능률이 더 안 오를 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되겠지만 맞습니다. 예, 상호간에 조율해서 조금 눈치껏 예, 적정하게 자유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네, 대기 정해져 시간도 있죠. 근무 시간이다 라고 정해져 있죠. 가장 키포인트는 그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피러 나가셨다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너 어디야 들어와 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근로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뭐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점심시간에 뭐 잠을 잔다거나 이런 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휴게 시간으로 인정이 되죠. 우리가 야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연장 근로를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 그다음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 근로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알바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애초부터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소정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면 그것도 연장 근로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근로수당은 매일 내가 얼마나 얼마만큼. 연장 근로를 했는지 그거를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되는데 회사에 잔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연장 근로가 그렇죠.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일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는 네. 거죠.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게 그냥 하루 근로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형식이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을 꾸준히 나오셨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판례에서는 한 달에 한 13일 내지 14일 내지 15일 정도 나왔다 하면은 좀 인정을 해주는 네. 추세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주 15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4주 평균에서 60시간이었냐, 맞아요. 평균을 냈을 때 한 주에 15시간이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근로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퇴직금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없죠. 네. 퇴직금은 365일에 계속 근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365일이 지나고 퇴사를 하셔야지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 저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자문사에 어떤 분이 좀 소통이 안 된다고 저보고 대응을 요청하셔서 출장을 나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만 일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과 제가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년을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다. 그랬더니 저한테 당신 나쁜 노무사야. 당신은 나쁜 노무사야. 나를 위해서 6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줘야지 하면서 저를 되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제가 노무사이기 때문에 6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수습이란 단어를 쓰게 된다면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주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렇죠. 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다, 뭐 이런 것들. 네,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단순 노무 직종이면 그쵸, 또 안 안 되죠. 되고. 네. 그래서 수습이라고 무조건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로계약 기간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일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자발적으로 네. 또 했다라고 전환이 되면 아무리 회사에서 잔류를 하고 근태 기록을 늦게까지 남겼다고 하더라도 연장 어려울 수 근로로 안 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사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했는지 누가 맞습니다. 알겠어요. 네. 저도 네. 이거 옛날 회사에서 네.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축구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찍고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